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판을 굳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판이 흔들렸다. 아니, 판이 뒤집혔다. 대반전이 일어났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 공개는 못하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이 보고 있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른바 리박스쿨이라는 그 보수단체의 이 반 이재명 댓글, 이제 이게 공작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댓글이냐 설화냐, 설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시민, 유시민 설화, 이것을 이제 말할 텐데요. 그래서 그 중도 표심이 여기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판 판세를 흔드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주 쪽에서는 이 리박스쿨, 리승만, 박정희, 리박스쿨 이 보수단체 댓글팀을 공방을 벌이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에 반해서 유시민 여성 비하 발언에 집중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몽탄 괴물 독재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아무튼 민주당의 굳히기, 국힘의 대역전, 이것이 캐치프레이즈가 돼서 막판 득표전이 이제 오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을 돌면서 반통령은 안 된다, 영남의 표까지도 자기한테 몰아줘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대통령이 되지 반쪽짜리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정직한 아버지, 깨끗한 대통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후보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하고 여론조사기관 ST아니가 그 예측 득표율이란 걸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메타 분석을 했다. 지지율과 유권자 규모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산출을 했다, 이러는 건데, 이것은 뭐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뭐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48.5에서 50.1%쯤 나오고, 김문수는 39.1에서 39.7, 이준석은 9.3에서 10.3%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이기도 했죠. 최진영 변호사, 시사평론계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논객이기도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예상 득표율 55%다. 김문수 득표율 55%. 그 이유로는 유시민이 설란영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설란영 여사 한 사람을 잘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천만 여성과 전 국민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대에서부터 60대 전 연령층의 여성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유세 중에 한 말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는 골든크로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즉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공개는 못하지만 민심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개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섰다는 골든크로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쪽 후보 캠프에서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거의 매일같이 또는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지역별로 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캠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 유통시키거나 공개했다가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극도로 조심할 텐데, 그러나 후보는 알고 있지요. 또는 그 캠프의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이런 걸 가지고 과장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캐릭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김문수 후보를 제 그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로 모셔서 2시엔 김광일에 모셔서 그 직접 인터뷰도 저는 해봤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라면 몰라라, 김문수 후보는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러 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섰다는 골든크로스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재명의 설화 그리고 유시민의 설화, 이것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재명 아들의 여러 가지 그 불법 도박, 음란 표현,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설화는 결정적인 것이 커피값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호텔 10만 원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더라도 경제는 돌아간다고 하는 이 회계망측한 호텔 경제학, 커피값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이것이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못 놓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의 그 불법 도박 자금 2억 3천만 원,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그리고 여성 신체 부위를 운운했던 음란 표현, 정말 그를 바로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젓가락 음란 표현. 다음에 결정적인 한 방은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 여성 비하 발언, 고졸 출신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 이것이 치명상을 안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단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준석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은 꼭 김문수 후보님이라고 님자를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등을 하고 있는 제3당의 후보는 대개 여도
야도 양쪽을 거대 양당 후보들을 싸잡아서 양쪽을 비난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을 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패널을 유지하려는 그 속뜻이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도층 표심 잡기에 김문수 후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봉탄 괴물 독재로 가느냐, 위대한 민주주의로 가느냐, 도둑놈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지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인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시민의 설란양 여사 비하 발언을 겨냥을 해서 제 아내가 대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제정신이 아니라는데 저는 바로 이렇게 학력을 차별하고 공장 다녔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평등하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리박스쿨 댓글 조작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대선 유세 연설문 13만 단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은 내란, 계엄 이 말에 집중돼 있고 김문수 후보는 봉탄 독재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결국은 프레임 전쟁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이렇게 일면톱을 붙였습니다. 거대 권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호 견제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민심은 누구 손을 들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 권력이냐 상호 견제냐, 민심은 누구 손을 들 것이냐. 양 진영 어느 쪽이 투표장으로 지지자를 더 이끌어낼지가 그것이 관건이다. 이재명이 우세하긴 하지만 김문수 역전 가능성도 있다. 샤이 보수 결집 이게 변수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는 이런 슬로건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이긴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